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노란색 셀에 학년과 반을 의미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여기 전체 시간표에서 해당하는 학급의 시간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는 편의상 1학년과 2학년만 입력을 해 놓았고요.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년 7반을 의미하는 207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2학년 7반의 시간표가 반환되었고요. 2학년 8반을 의미하는 208 엔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2학년 8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반환되었습니다. 먼저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여기 시트 3에 가서요. 오프셋이라는 함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만큼 다른 셀로 이동을 합니다.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동한 이 자리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범위를 반환합니다. 만약 여기서 4행 4열의 범위를 원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구글의 공식 문서를 보면 오프셋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오프셋 함수는 5개의 인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수는 기준점으로부터 이동할 행과 열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인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행 1열이 반영되어서 기준점에서 이동한 현재 위치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한번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오프셋. 첫 번째 인수는 기준점이죠. 여기 B3셀을 기준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3행 3열만큼 이동해 보겠습니다. 3 쉼표 3을 입력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를 입력하지 않고 괄호를 닫으면 이동한 자리에 있는 값을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1이 반환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범위의 첫 번째 셀 값을 바르게 가지고 왔죠. 이제 세 번째 인수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인수를 추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쉼표 아까 4 곱하기 4 행렬의 범위를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 쉼표 4 엔터. 수식을 입력했더니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했던 셀 범위가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알아둬야 할 함수가 여기 int라는 함수입니다. int 함수는 소수점 이하의 값을 버려서 정수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ode라는 함수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mode 함수는 어떤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꽤 자주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mod. 첫 번째 인수는 피제수라고 해서 나뉘어주는 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1을 10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쉼표하고 10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10을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1을 10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1이 되기 때문에 1이 반환된 것이죠. 이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1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구해지죠.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10부터 18까지의 값을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 같고요. 지금 살펴본 세 가지 함수는 어떤 값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사용자가 특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과 같은 함수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는 함수들입니다. 이제 시간표에 와서요. 여기 노란색 셀에 학년과 반을 의미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반의 시간표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하나 정하고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범위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한 반의 시간표는 매일 7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총 35개의 수업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올 범위는 35행 1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함수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인수에 35와 1을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기준점은 여기 B5셀로 정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여기 B5셀로 정한 이유는요. 이제 모드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 지금 여기 1학년 1반부터 2학년 9반까지는 101, 102, 103 그리고 209까지 학년과 반을 이런 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10이나 100으로 나누게 되면 그 나머지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반환되겠죠.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되는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이동한 위치의 값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5셀을 기준으로 정해야 모드 함수로 구한 값이 1일 때 한 칸 이동하고 모드 함수로 구한 값이 2일 때 두 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가겠죠. 만약 여기 C5셀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모드 함수로 구한 값에서 1이 나왔을 때 한 칸 이동하면
1학년 2반이 나오고요. 모두 함수로 구한 값이 2라면 기준점으로부터 2칸 이동해서 2학년 3반을 의미하는 위치로 가버리기 때문에 오프셋 함수에서 기준으로 사용할 위치는 B5셀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오프셋 기준 위치는 B5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는 기준점으로부터 행과 열 방향으로 이동할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행 방향은 기준점으로부터 한 칸 아래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1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쉼표 1. 그리고 열 방향은 모드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쉼표 모드. 첫 번째 인수는 어떤 값이 와야 될까요? 이 노란색 셀에 입력한 값이 와야겠죠. 노란색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학년과 반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 값을 10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년과 반을 의미하는 숫자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그 나머지는 반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값을 이용해서 시간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드 함수에 괄호 닫고요. 쉼표. 아까 시간표는 35행 1열이라고 말씀드렸죠. 35 쉼표 1 오프셋 함수에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죠. 이걸 1학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학년 1반.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바르게 반환되었습니다. 괜찮네요. 1학년 2반도 확인해 볼까요? 1학년 2반도 괜찮습니다. 1학년 3반도 잘 가지고 올까요? 네, 잘 가지고 오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2학년 1반을 가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2학년 1반의 시간표가 우리가 가지고 온 시간표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나머지 값으로 시간표를 찾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지는 값을 보면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다시 1, 2, 3, 4, 5, 6, 7, 8, 9가 반복되기 때문에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이렇게 2학년의 시간표를 찾아도 결국은 계속해서 1학년의 시간표만 반환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이 빨간색 영역에 있는 반들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야겠죠. 이때 모드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int 함수입니다. int 함수는 소수점 이하의 값을 버리고 정수 자리를 반환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학년과 반을 의미하는 숫자를 일단 100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지금 100으로 나누는 이유는 학년과 반을 나타내는 숫자가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눈 것입니다. 100으로 나누고 그 값에 in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몫을 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학년을 의미하는 값들이 101, 102, 103, 104 이런 값들이기 때문에 1이 얻어질 것이고요. 2학년에 해당하는 반들은 201, 202, 203 이런 값들이기 때문에 in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in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모드 함수를 이용해 얻어진 값과 그냥 더하게 되면 1학년 1반의 경우는 기준점으로부터 2칸을 이동하게 되고요. 1학년 2반의 경우는 기준점으로부터 3칸을 이동하게 되죠. 1학년 3반은 기준점으로부터 4칸을 이동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한 칸씩 더 가기 때문에 int 함수로 구한 값에서 1을 빼주어야 기준점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1학년은 1반부터 9반까지 정상적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2학년의 경우는 모드 함수로 구한 값과 int-1로 구한 값을 더해도 원하는 위치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 등판하는 것이 곱하기 9입니다. int-1로 구한 값을 9로 곱하는 것인데요. 9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학급이 1반부터 9반까지 9개 학급이 있기 때문에 9를 곱한 것이고요. int-1로 구한 값에 9를 곱하게 되면 1학년들은 int-1이 0이기 때문에 9를 곱해도 여전히 0이어서 결국 모드 함수로만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학년 시간표를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2학년에서 int-1에 9를 곱한 값은 모두 9가 나오는데 이 값과 모드 함수로 구해진 값을 더하게 되면 드디어 마의 장벽과 같던 1학년의 벽을 깨고 2학년의 시간표를 찾으러 갈 수 있게 됩니다. 기준점으로부터 9라는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1학년에 있는 9반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드 함수로 구한 값을 이용해서 2학년 1반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원하는 학급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1학년 5반에 해당하는 105를 입력해보고 반을 잘 찾아갔죠. 1학년 9반을 의미하는 109 역시 잘 찾아왔고요. 2학년 4반을 의미하는 204 잘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9반을 의미하는 209 이제 됐네요.
그리고 혹시 방금 입력한 이 함수도 이름이 지정된 함수로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한데요. 지금 살펴본 시간표와 같이 한 학년에 9개의 반이 있고 전체 수업 시간이 35시간이라면 여기 있는 9와 35를 고정해 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학급의 수와 수업 시간이 다르다면 이 값도 매번 새롭게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아무튼 9개 반 35시간을 기준으로 이름이 지정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새 함수를 추가합니다. 함수 이름은 set posit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 설명 생략하고요. 인수 자리 표시자 오프셋 함수에서 기준을 나타내는 위치를 뭐라고 표시할까요? 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학년 반을 의미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num 이런 걸로 해볼까요? 엔터. 이제 수식을 입력해 주고요. 여기 오프셋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방금 셀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셀 입력해 주고요. 여기 int와 mode 함수의 학년과 반을 의미하는 숫자는 넘버를 뜻하는 num으로 지정해 주었죠. 여기 mode 함수도 수정해 주고요. 다음 클릭하고 셀에 대한 설명은 기준 위치라고 할까요? 예시는 A1 이렇게 그 다음에 num은 학년과 반을 의미하죠. 학반이라고 하고요. 예시는 101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만들기 클릭. 자 그럼 여기 다시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 입력하고요. set position 기준 위치는 여기 B7셀이죠. 그리고 2학년 9반을 가져오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훨씬 간단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왕 한 김에요. 여기 시간표도 우리가 만든 setPosition이라는 함수와 랩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등호 입력하고요. 랩칼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수는 시간표가 입력된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setPosition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점이 B7셀이었고요. 2학년 9반 시간표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setPosition 함수에 괄호 닫아주고 쉼표 우린 7행 5열의 시간표를 만들 거죠. 7 쉼표 5 괄호 닫고 엔터. 원래 맵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수식을 직접 입력하면 사실 이렇게 긴 함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지정된 함수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중간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두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른 반의 시간표도 한번 구해볼까요? 2학년 7반 여기 아래 시간표가 안 바뀌네요. 여기 반을 의미하는 숫자를 209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값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선택해 줘야 되죠. 이제 됐네요. 다시 2학년 2반, 1학년 8반 모두 문제없이 작동하죠. 오늘은 오프셋 함수와 모드 함수, in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범위의 값을 구하기 위한 비교적 전형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수식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름이 지정된 함수까지 복습 겸 함께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